다시 한번 개선세를 보인 고용지표에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소간에 꺾이면서 현재 뉴욕 증시 3대 지수 보합권에서 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스닥 지수가 0.16% 상승 중이고요. 오늘 메타가 3%대 선방을 한 점이 나스닥을 오늘 플러스권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S&P 500은 굉장히 극약보합이긴 하지만 살짝 떨어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또 다우지수 역시 0.12% 오늘 약보합권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이 시장 움직임들 자금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히트맵 통해서 바로 보시죠. 오늘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서 그동안에 이 경기 방어주 역할을 했던 섹터들 위주로 오늘 다시 한번 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초록불이 상승불 그리고 빨간불이 하락불이죠. 헬스케어에 이어서 또 오늘은 에너지도 다소 흔들리고 있고요. 또 AI 반도체 역시 개별주 이슈에 따라서 엇갈리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인텔이 어제까지 약 8거래일 연속 23%가량 급증했었죠. 이 권민치 애널리스트의 애플 쪽에 칩을 납품할 수 있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크게 움직였는데 이 때문에 오늘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자마자 바로 8%가량 현재 되돌림이 나와주고 있는 인텔이고요. 전반적으로 엔비디아가 1.64%, 또 메타가 3.31%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그간 가파르게 상승해왔었던 일라일릴리는 오늘 2%대 하락, 또 코스트코도 동일 매장 매출이 상당 부분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오늘 3%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유통 소비재들의 약세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이런 장세를 만든 이 밤사이 가장 큰 이슈들 어떤 게 있었을지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시장을 흔들었던 이슈입니다. 고용지표가 다소 엇갈리게 나왔는데 대체적으로는 개선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 전망이 흔들렸는데 다음 장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죠. 밤사이에 여러 가지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고용 개선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달 거의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시장에 공포감을 안겨줬었던 이 챌린저 감원 보고서. 이 11월 기업 감원 계획이 다시 한번 나와줬는데요. 이게 전월 워낙 많이 나왔다 보니까 전월비 대비해서는 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현재 이 전월비 대비해서 감소한 것이면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제가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월이 비정상적으로 많았고요. 오히려 22년 이후로 지난 11월 달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은 고용 둔화라고 현재 이 지표 자체는 해석을 하고 있지만요. 문제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이거는 미국 노동부가 발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챌린저 보고서보다도 더 신뢰도가 뛰어나죠. 보시자면 실제치가 19만 1,000건으로 전주 대비해서도 2만 7천 건가량 줄어들었고요.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치 대비해서도 상당히 견조하게 나왔는데 이 때문에 시장은 고용 개선에 조금 더 힘을 실었고요. 또 그동안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왔었던 2주 이상 실업자를 나타내는 계속수당 청구 건수,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상승세를 보여왔는데 드디어 2만 건 가까이가 꺾이면서 또다시 고용 개선을 나타냈고요. 또 시카고 연은에서 발간하는 11월 추정 실업률, 이건 역시 4.44%, 전월비 대비해서 0.02%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장은 고용 개선 쪽에 힘을 실었습니다. 세 가지의 지표 중에서 무려 두 가지의 지표에서 그것도 핵심 지표가 고용 개선을 나타내자 이 비록 소폭이긴 하지만 어제 대비해서 오늘 금리 인하 확률은 2%포인트 줄었습니다. 어제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89%였다면 지금 이 시각 페드워치 기준으로 금리 인하 확률은 87%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견고하게 지켜져 왔었던 12월 금리 인하, 어쩌면 여기에 변수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시장에 엄습해온 것이죠. 다시 한번 뒷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의 불안감을 안긴 것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이 보시자면 시장이 캐빈 헤셋, 그러니까 차기 연준
연준 의장 후보로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후보이죠. 그런데 과연 이 후보가 연준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의 지금 파월 의장만큼의 구속력을 가질지 상당히 시장이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밤사이에는 PGIM의 CIO가 이 케빈 헤셋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론적인 발언을 내놨는데 거기에 더해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인 이 케빈 헤셋이 만약에 차기 파월 의장의 뒤를 잇는다면 이 연준의 계속적인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미국의 재정 부담이 더욱더 악화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그동안은 케빈 헤셋의 이러한 행보들이 플러스로 작용을 했다면 오늘은 다시 한번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임과 동시에 그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현재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나스닥은 오늘 그나마 강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데요. 이 메타의 3% 후반대 강세가 현재 나스닥 상방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메타가 이 사명을 메타로 바꾼 이유, 바로 메타버스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는 목적이었는데 이 핵심이었던 메타버스의 예산을 최대 30%까지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AI 쪽에다가 총력전을 다하겠다는 건데 그동안 이 메타의 핵심적인 마이너스 수익원이었던 이 메타버스 관련 이런 랩들에 대해서 예산을 대폭 감축하겠다는 소식이 오히려 플러스로 작용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밤사이의 특징주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지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M7 보도록 할 텐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슈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장 크게 시장을 사로잡았던 그런 이슈입니다. 대신에 메타는 그동안 메타버스 관련해서 수없이 이렇게 책정이 됐었던 예산을 슈퍼 인텔리전스 그리고 챗봇 쪽에 투입할 것으로 현재 시장은 다시 한번 전망을 높이고 있고요. 이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엔비디아도 오늘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 미국 의회가 AI 칩 수출 규제 관련해서 국방 정책을 이 정책에다가 그대로 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엔비디아 칩의 대중 수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엔비디아는 좋은 움직임을 보였고요. 테슬라 이 11월을 중국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비 대비해서 10%나 증가했다는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의 호재가 더 추가가 됐는데요. 이 미국의 컨슈머 리포트에 따르면 신뢰도를 측정한 26개 기업 중에서 테슬라가 9위를 차지하면서 탑 10에 처음으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게 오히려 이 모델 생산 라인이 다소 노후화되면서 안정성을 획득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는데 이 때문에 오늘 테슬라 굉장히 강한 움직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세 가지의 이 종가 기준 주가 흐름 어떻게 흘렀을지 메타는 3%대 강세 보였습니다. 3.4% 상승하면서 오늘 장 마무리 지었고요. 이어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 장 막판 들어서 다시 한번 크게 기운을 내준 엔비디아 주가였고요. 이어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간은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호재가 두 가지나 있었기 때문에 1.73% 상승하면서 장을 마무리 지었고요. 추가적으로 나머지 M7 종목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그동안 이 미국의 우정국 USPS라고도 언론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이 파트너십을 연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쩌면 이 파트너십이 종료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당장 2026년 10월부로 만료가 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미국 우정국의 민영화를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주기 상당히 어렵다는 분석이죠. 이 때문에 아마존에 대한 리스크가 커져가면서 오늘은 하락세를 보였고요. 애플은 러시아에서 애플의 영상통화 서비스죠. 이 페이스타임을 차단했습니다. 범죄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페이스타임 뭐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상 통화하시고 음성 통화하는 데 사용되는 그 어플인데 이런 기본적인 어플에 러시아가 발목을 잡았다는 것은 미국의 빅테크 자체에 대해서 제동을 거둔 움직임의 시작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이 때문에 오늘 애플 큰 폭으로 내렸고요.
구글은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만 밤 사이에는 유럽연합 관련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됐습니다. 이 유럽연합이 광고 관련해서 구글의 반독점 관련 위반 사항들을 지적하면서 30억 유로의 벌금을 매긴 바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구글이 맞대응으로 반독점 시정안을 검증해달라고 제출을 했는데 시정에서는 그 시정안 자체가 그리 강력하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세 가지의 현재 종가 기준 과연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지 보시죠. 아마존 1.4%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애플 마찬가지로 1.2%가량 오늘 1%대 하락 기록한 M7 종목이 벌써 2개나 나왔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역시 0.63%. 오늘은 이 반독점 규제 관련해서 상당한 리스크를 갖고 간 알파벳입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나머지 세 가지의 특징주들 오늘 제가 밤 사이에 가지고 온 특징주는요. 첫 번째 UiPath입니다. 이 AI 소프트웨어 하면은 대표적으로 최근 들어서 급부상하고 있는 종목이죠.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이 크게 열광했는데 3분기 매출을 따지고 보자면 예상치가 4억 달러가 채 되지가 않았는데 이걸 대폭 상회했습니다. 4억 1,100만 달러가량으로 이 시장에 다시 한번 활기를 불어넣어줬고요. 반대로 스노우플레이크는 크게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 3분기 견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4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또 조정 영업이익 마진도 예상치 8.5%를 한참 밑도는 7%를 기록하면서 시장이 앞으로의 수익성에 의구심을 품게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세일즈포스 4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면서 엇갈린 움직임을 나타냈는데 이 4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112억 3천만 달러, 예상치였던 109억 달러를 대폭 상회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AI 소프트웨어들 사이에서는 이 실적에 따른 희비가 굉장히 크게 엇갈렸는데 하나씩 종가 기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UiPath. 24.36% 거의 25%에 달하는 급상승 흐름을 탔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실망감을 안긴 스노우플레이크 11% 이상 두 자릿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세일즈포스인데요. 3.74%, 이 굉장히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상승세 보이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장중에는 거의 4% 가까운 움직임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과연 밤 사이에 이 6가지의 매크로 지표 움직임 어떻게 흘러갔을지 가장 먼저 국제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다시 한번 우크라와 러시아 간의 사이가 또다시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밤 사이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송유관을 타격하면서 단기 공급 우려가 올라갔고요. 이 때문에 국제유가 1.32% 상승한 배럴당 59달러 선까지 훅 올라갔습니다. 벌써 배럴당 60달러 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국제유가이고요. 원달러 환율도 또다시 올랐습니다. 밤 사이에 이 달러 인덱스가 다시 한번 99선을 돌파한 영향도 있었고요. 어느덧 1,473원 선까지 다시 한번 부담스러운 구간까지 올라갔는데 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유보금,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이 갖고 있는 달러가 1,144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업들이 앞으로 강달러를 예견을 해서 달러를 팔지 않고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계속 쌓아두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반대로 달러 수요를 촉진시키고 반대로 원화에 대한 수요는 약세를 유도하게 되면서 안 그래도 강한 원달러 환율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비트코인은 살짝 꺾였습니다. 92,000달러 선 초입까지 내려왔는데 이탈리아 정부가 암호화폐 리스크 관련해서 심도 있는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이 규제 리스크가 유럽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반대로 금 가격은 0.13% 상승했는데요. 온스당 4,200달러 선에서 제한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한번 삐끗하면서 금값 역시 고공행진하던 흐름을 잠시 멈추고 숨고르기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제법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5bp 그리고 4.5bp 올랐는데 밤사이에 블룸버그 통신에 다시 한번 우려를 사는 그런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12월 금리 인상을 수용하는 입장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BOJ 측에서 일본의 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을 정부 쪽이 밀어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인데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일본의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이에 전 세계 국채 금리들이 동조하는 현상을 보이면서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은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